안녕하십니까? 10일 9시 뉴스입니다. 지난 1월 11일 광주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건물 상층부 외벽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의 중간 부분이 먼저 무너지자 지지력을 상승한 상층부도 한 차례 더 붕괴되며 공사 중인 아파트 외벽이 순식간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건설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붕괴 사고 한 달여 만에 대피 명령이 해제되었지만 잔재물 추락 위험으로 인근 상가들은 여전히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사고 당시 붕괴 잔해가 일대 전신주들을 쓰러뜨리며 정전이 일어나 전산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아파트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철거 혹은 공사 재개가 결정되는데 이로 인해 입주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전체 동을 완전히 철거 후 전면 재건축을 한다면 최대 8년이 미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주 예정 시기에 맞춰 이사를 계획한 입주 예정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전문가 두 분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의 원인은 콘크리트 양생 문제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양생이란 콘크리트를 일정 기간 동안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주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양생이란 타설 후 경화 작용을 충분히 발휘해 콘크리트 혼합물이 일정 이상의 강도를 발현하기 위한 작업으로 구조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연구원님, 콘크리트도 추위를 탄다. 이게 무슨 의미죠? 겨울철 건설 공사를 진행하면 낮은 외부 온도로 인해 타설 시 초기 동결 동해를 입게 되고 이로 인해 콘크리트의 강도 발현이 불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표준 시방서에서는 동절기 콘크리트 시공법에 대한 한중 콘크리트 시공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고 당일 광주의 기온은 영하의 날씨였고 작업 구간은 39층이므로 지상보다 훨씬 바람이 세고 기온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한중 콘크리트 시공 조건을 만족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하루 평균 기온 4도 이하인 조건에서는 콘크리트가 동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합니다. 한중 콘크리트를 시공할 때는 콘크리트가 동결되지 않아야 하며 한랭 기온에서도 소유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양생 시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필요한 온도 조건을 유지하며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 변화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온도 제어 양생을 실시해야 합니다. 네, 그 외에도 겨울철 시공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타설 이후에는 초기 동해를 받지 않도록 초기 양생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구조물의 가장자리 부분은 보온 유지가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타설 직후 찬바람이 콘크리트 표면에 닿는 것을 방지하고 화면 자료의 소유 압축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콘크리트 온도를 5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소유 압축 강도에 도달한 후 2일간은 구조물 전체가 0도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겨울철 현장에서는 적정 온도 유지가 제일 큰 관건이겠군요. 맞습니다. 실제 현장에선 열풍기, 난로, 증기 보일러 등을 가동해 적정 양생 온도 유지 및 품질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콘크리트가 한번 동해를 입으면 다시는 강도가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동해는 콘크리트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동해를 입은 콘크리트는 제거 후 재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겨울철에는 콘크리트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작업을 해야 할 경우 사진 자료와 같이 타설 후 난로를 피우고 양생용 천막을 씌워 내부 온도를 20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 현장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이 지켜지지 않았나요? 사고 현장 사진을 보시면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천막이나 덮개 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일부 근로자는 붕괴 직전 콘크리트가 얼어붙은 동해 현상을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공사 당시 추운 날씨가 지속되었고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려면 앞서 설명드린 한중 콘크리트의 시공 지침에 따라 품질 관리에 신경 써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아파트 붕괴 사고 어떻게 보시나요? 네, 타설 하중에 대한 아래층 슬래브 지지력 부족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 결과
39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뤄지는 시기 아래층 동바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36, 37층 동바리가 사전 철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바리는 생소한 단어인데요. 동바리가 정확히 무엇이죠? 동바리란 거푸집의 일부로 일시적으로 하중을 지지하도록 굴착 단면을 보호하고 지지력을 보강하는 구조물입니다. 타설한 콘크리트가 소요 강도를 갖는 시간 동안 무게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콘크리트 구조물 건설 시 타설 후 양생 기간, 즉 양생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조물의 자중에 저항하는 양상이 변화하게 됩니다. 우선 구조물에 동바리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양생 초기 콘크리트 구조물의 자중은 강성이 거의 없는 기둥, 거푸집 그리고 동바리가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콘크리트 부재의 강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기둥의 충력이 증가하면 동바리가 받는 충력은 같은 양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콘크리트가 단단해지며 동바리 목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고층 건물을 시공할 때는 실내 시험을 통해 상층부 타설 하중을 견딜 만큼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성을 갖는지 확인을 한 후에 동바리를 제거하고 상층부 타설을 시작하거나 혹은 현장 상황에 따라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원님,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과도한 공기 단축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공사 기간을 단축하면 경제적이고 좋은 것 아닌가요? 이번 광주 아파트 붕괴 사건의 경우 공사 시기가 겨울철이어서 원래보다 긴 양생 기간을 가졌다 하더라도 낮은 온도 속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면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이 감소하고 양생 성능 또한 현저히 저하해 강도 발현이 매우 불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바리를 사전 철거하게 되면 하층부 바닥 슬래브의 지지력만으로는 상층부 타설 하중을 부담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구조물 건설 시 공사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콘크리트 강도를 확보한 후 동바리를 제거하는 것이 구조 건전성 확보를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 발생 후 건설 현장에서는 닷새마다 한 층을 쌓아 올린 것으로 보였다라는 증언도 나왔는데요. 공기 단축을 위해 시공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무리한 공사를 강행한 것이 이번 참사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광남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은 이번 사고의 책임자들을 일벌백계하여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적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는데요. 부실공사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청렴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 현장 불시 점검 및 안전관리 실무 매뉴얼, 가이드라인 개편을 통해 시공규정 위반 시 해당 업체에 강력한 처분을 내리는 등 안전한 건설 문화 형성을 도모해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토목 꿈나무들은 열심히 공부해 전문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토목공학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안전한 건설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 9시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